2021년 7월 20일 화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썰방 시간이 아닌데 지금 시간이 8시 35분이에요. 굉장히 이르죠. 보통 제가 10시나 10시 살짝 넘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원래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연자분이 10시 이후로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방송 참여가 힘들다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리카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마나라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원격을 발산해야 돼요. 썰이든 뭐든 최대한 제 에너지를 또 발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4학년 막학기만 남겨놓고 있는 학생입니다. 구급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물리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일 알바라는 이점도 있고 일당이 조금 있는 편이라 용인에서 일하다가 곤지암 물류 상차 알바를 일주일에 2번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거기 관리자께서 고정할 생각 없냐 해서 일단 고정으로 등록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보다 곰지암이 시설도 좋고 사람도 좋은 편이며 일당도 더 높은 편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듭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울까 말까라는 생각을 일하면서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노가다랑 비교하면 고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커피 공장 물류 알바를 했는데 거기는 너무 쉽고 또 일 자체가 쉽다 보니까 사람들도 잘 대해줍니다. 대신 그곳은 일당이 1시간 연장해서 10만원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곤지암 알바에 비하면 일당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적습니다. 곤지암 알바하면 생활에 약간 여유는 생기지만 커피 공장에서 일을 하면 약간 빠듯합니다. 그러다가 곤지암 알바를 하다가 얼마 전에 거기 관리자께서 몇 번이나 나를 도와주냐고 자꾸 이러면 자기 라인에 안 부른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소리까지 듣고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한 번씩 제가 일을 너무 못한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거기다 물류 알바 하고 나서 한 번 자면 12시간씩 잡니다. 일이 너무 힘듭니다. 저한테 곤지암류의 물류 알바는 너무 안 맞는 걸까요? 1년만 존버하면 짬이 쌓이겠지라는 마음으로 일하려 했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일 갈 때마다 미치겠습니다. 거기다 며칠 전에 커피공장 물류 알바에 일하러 가려 했는데 버스를 놓쳐서 커피공장 물류 알바에서 치킨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그동안 붕어님 방송 여러 개 봤는데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라는 조언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야간 편의점 알바하다가 너무 불쾌한 경험을 겪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곤지암 때려치우고 돈은 조금 덜 받더라도 다른 물류 알바를 구할까요? 그냥 곤지암에서 존버할까요? 곤지암에서 팔 다친 상처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붕어님께서 곤지암 때려치우고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답은 붕어님께서 내리시겠지만요. 그럼 사연은 여기까지만 올리고요. 좋은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마지막 글에 보면 솔직히 붕어님께서 곤지암 때려치우라고 조언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때려치워야 돼요. 네. 때려치워야 됩니다. 자, 그냥 때려치워야 돼. 만나라님. 님이 말을 안 해도 내가 때려치우려고 얘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듣고 싶은 거죠? 네. 일단 시작부터 바로 깔고 가겠습니다. 자, 사연을 제가 이제 사연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아는 그 곤지암이라는 게 혹시 택배 물류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곤지암 허브? 보통 옥천 벼메다 다음으로 유명한 게 곤지암 범위다거든요. 곤지암 허브. 옥천이 부동 1위고 옥천 다음 박싱 대가 곤지암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곤지암 택배 추노 후기도 많이 소개해 드렸거든요. 여러분한테. 옥천 너무나 많이 소개해서 입에 단내가 날 지경이고. 맞죠?
역시 곤지암 맞네. 곤지암이 유명해요. 예, 곤지암이 그 청년들의 무덤으로 유명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은 달라진 거 없네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곤지암에서 팔 다친 상처라고 있는데 뭐 하다 다친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거 하다 다친 겁니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건을 떨어뜨려서 난 상처라고 알고, 이게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아프기도 했지만 이게 아물었지만 흉이 졌다는 거죠. 팔에 상처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약간 다친 게 아니네. 음,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떨어뜨리면서 팔을 싹 쳐가지고 이게 싹 그으면서 이제 그은 자국이 이제 약간 칼 자국처럼 이렇게 남은 거 아니에요? 왠지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딱 떨어지면서 약간 이게 충격으로 다친 것도 있지만, 이게 마찰열이 있죠, 마찰열. 마찰이 딱 발생하면서 약간 화상처럼 따끔따끔 거리면서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개의 경우 흉이 져요. 예. 막 심하게 아픈 정도는 아닌데, 물건이 빠르게 싹 지나가면, 살을 이렇게 싹 슬 훑고 지나가면 화상 입은 거, 이것도 화상이거든. 어머니 다지면 마찰열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요. 이건 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야간 아르바이트는 너무 불쾌한 경험을 겪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저도 야간 알바하면서 불쾌한 경험 많이 겪어봤거든요. 혹시 취객과 관련된 겁니까? 취객? 저도 불쾌한 경험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보통 야간에 불쾌한 경험은 진상 아니면 취객입니다. 뭐 진상이 대부분이 취객이고요. 보통 그런 거겠죠. 안에서 술 먹으려고 하는데, 안에서 술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편의점은 안에서 취식이 안 됩니다. 나가서 드시거나 집에 가서 드세요. 뭐 보통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녀석이 야간 편의점 만나고 조롱하듯이, 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네. 그 동네 아는 사람인가 보네.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좀 사이가 안 좋았다 뭐 그런 사람입니까? 뭐, 그러니까 같은 학교 나왔던 뭐 동창인데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시간 지나가지고 내가 알바하는데 딱 마주쳤는데, 너 금마구나 하면서, 아, 군대요? 참, 그럼 역으로 얘기하죠. 아니, 그런 말을 무시해야지. 편의점 야간한다고 조롱한다고. 그럼 그 시간대 그 사람 뭐 하길래? 여러분 하나 얘기할까요? 밤에 새벽에 눈 떠 있는 사람 치고, 눈 떠 있는 사람 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 얘기할게. 만화라니 그건 받아쳤어야지. 일반 청년이 그 시간대에 떠 있다는 건 100% 백수라는 거예요. 백수보다 낫죠. 회사 다니면 그 시간에 눈을 떠 있겠냐, 야간에 다니겠냐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 때 지금 취업할 나이는 아니고 다 대학생일 테고, 대학생인데 새벽에 이렇게 나온다. 백수지 뭐. 백수짓 하는 것보다 낫죠. 나 같으면 받아칠 것 같아. 너는 뭐 하길래 이 시간대 잠도 안 자고. 아니면 무시하면 되잖아, 무시하면. 에이. 아무튼 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또 욱했나 보네. 보통 나는 군대에서 군생활 같이 했던 사람하고 아직까지 마신 적은 없었거든요. 네, 탄도왕님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그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곤지암은 즉시 그만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젊음을 밀어붙여도 예, 몸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돼요. 왜 그런 말 있잖아.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젊어서 고생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젊어서 고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뭐 요즘 세상에서 젊은 사람이 고생 안 한다는 건 솔직히 좀 생각하기 힘들어요. 다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고 여러분도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고생에 대해서 강도로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 내가 일하고 나서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복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고생을 감수해야지. 내가 일하고 나면 거의 뭐 곤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산송장처럼 있다가 어 거의 뭐 일할 때 죽을 똥 말똥하면서 완전히 이건 뭐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일할 때마다 현타가 심하게 온다는 거잖아요. 일이 뭐 하면 할수록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막 집에 가고 싶다. 아,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왜 하는 거지? 점점 아파오는 것 같아. 자꾸 이런 생각 들잖아. 이 곤지암 일을 하면 뭔가 일이 숙달되고 좀 팔이 덜 땡기고 하는 게 아니라 팔이 그동안 땡겼던 게 계속 반복하니까 팔이 더 땡기고 더 아프고 더 욱신욱신거리고 파스 한 장 붙였던 게 두 장 붙이고 세 장 붙이고 자꾸 반복되니까 몇 시간 걷지도 못하겠고 발이 알배겨가지고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고강도 일을 하잖아요. 예. 너무 고강도 일을 하면 이게 그냥 잠잔다고 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일을 안 해 휴식이 돼요. 확실하게 해줄게. 자, 만화라인 잘 들으세요. 그거 너무 솔직히 고강도 일이잖아. 15만 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20만 원 받아야 돼. 20만 원 받을 거 15만 원 주고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님이 일해봤을 때 분명히 또 저게 주간인지 야간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한 20만 원 넘게 받아야 돼. 일 강도로 치면. 근데 20만 원 안 주잖아요. 택배가 굉장히 짜잖아. 해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죽하면 야간이잖아. 원래 야간에 15만 원 넘게 줘야 돼요. 만화나님. 원래 그 최저 시급대로 계산하면 15만 원 넘습니다. 12시간만 해도 15만 원 넘어요. 만화나님. 왜냐하면 님도 아시면 좋은 게 야간부터는 시급이 8천 올해 얼마야? 8,720원? 8,720원인데 야간 들어가면 보통 잔업이나 특근은 빠지거든요. 2만 원 더 주고 있다고요? 시급이 아니다. 자, 그거는 잘못 설명한 거야. 만화나님. 시급으로 2만 원 더 주고 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시간당 8,720 2만 원 더 준다 하면 시간당 28,720원이 그러면 12시간에 얼마야? 30만 원 넘잖아요. 시급으로 2만 원 더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일당에서 2만 원 더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것도 왜 2만 원 더 줄까? 하도 도망가니까 2만 원 더 주는 거예요. 하도 도망가니까. 응? 자, 이거 해석해줄게. 2만 원 더 준다는 거는 하도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추노죠, 추노. 런 하다 보니까 2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근데 2만 원 더 줘도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거죠. 그 일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은 안 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시원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 가련 부분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 들고, 맞죠? 당연히 해줘야지, 이게. 여러분, 아무리 뭐 젊은 게 뭐 최고고 뭐 젊으면 다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젊어도 사람이야, 사람. 어? 젊을수록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그럼 나이 들면 고생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노쇠해가지고 관절이나 뭐 허리 굽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나 그거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들 대부분이만 젊었을 때 생계가 어려우니까 일 가리지 않고 막 됐단 말이야 막. 어.
제정신이 아닌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것들 막 그걸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미 젊은 나이 때 체력을 혹사하다 보니까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더 늙어 보이고 그리고 체력도 더 저하되고 근력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오히려 혹사하면 안 됩니다. 야구 선수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젊은 때 막 불펜이든 뭐든 막 마구잡이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30 되기 전에 팔꿈치 인대 아작 나가 토미전 수술 받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어깨 계속 열고 인대 접합술을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따 줄까? 마시는 게 좀. 그러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거죠. 그런 선수들 많잖아. 그 왜 그러겠어요? 젊을 때일수록 이제 관리해주고 신경 써줘야 되는데 젊다고 그냥 뭐 급하다고 막 쓰는 거야. 막 쓰니까 몸이 나야 말이죠. 특히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고생은 괜찮아요. 너무 심하게 이제 고생을 하고 근육이나 어떤 근력을 마구잡이 써버리면 재생이 안 됩니다. 완전히 재생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몸이 더 중요해요. 만나라니. 그러니까 차라리 일을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찾는 게 더 좋아요. 만나라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돈 얼마 더 주니까 더 해볼까 이런 생각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몸이 좀 덜 편하더라 덜 힘들고 돈은 좀 적게 받는 일을 찾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저 곤지암 하다가 뭐 허리랑 허리 다쳤어. 다쳐가지고 못 나가요. 그러면 허리가 다치면 보통 한 일주일이나 보름 간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누워있어야 돼. 일 못하는 거 아니야. 돈이 급한데. 그리고 저 곤지암 일하면 그냥 하루 일과가 없잖아요. 일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일하고 잠자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뭐 살면서 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젊을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은데 물론 내가 지금 처지가 좀 딱하면 그런 거 다 감수해야겠지만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 뭐씨 육체적으로 계속 혹사마다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일어나면 또 출근하러 가야 되고 뭔가 하루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만나라니? 아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해봐요. 자 하루 12시 같이 한다. 12시간씩 자도 피로가 안 풀리잖아요. 보통 우리가 적당히 무리하는 선에서는 잠만 자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아마 곤지암 허브 같은 물리창고에서 일을 하면 12시간이나 13시간을 자더라도 팔이 땡길 거예요. 왜냐 근력을 엄청나게 과부하로 갖다 썼기 때문에 땡길 거야. 잠을 적게 자고 많이 자고 상관없이 그냥 땡겨요. 이건 잠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잠으로도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웬만한 피로나 어떤 체력 같은 거는 수면으로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데 이렇게 막 근력을 마구잡이로 갖다 쓰는 일 같은 경우에는 잠으로 해결이 안 돼요. 잠으로. 그리고 잠 너무 많이 자면 더 피곤해. 그리고 하루가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한 사람들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커피 쪽 일에 전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더 편한 일? JJ번님 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곤잠 알바하면 생활에 약간의 여유는 생기지만 커피 공장에서 일을 하면 약간 빠듯합니다. 좀 아껴 써요. 아껴 쓰면 되잖아. 뭐 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어느 부분에 지출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좀 배달 음식 적게 사 먹고 술 덜 사 먹고 치킨 몇 마리 덜 먹으면 돼.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많고 쓰고 싶은 거 많고 지르고 싶은 거 많으니까 뭐 님이 얼마나 돈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커피 공장에서 한 달에 한 20일 정도만 일을 해도 한 200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뭐 생활하는데 그렇게까지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적게 보면 적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떤데 돈을 일주일에 2번만 일한다고요? 일주일에 2번. 그럼 일주일에 2번만 일하는 것도 저것만 해요, 저것만. 공부를 경험, 그럼 더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공부를 경험하면서 일하는데 더 하면 안 돼. 님 그걸,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공부하면서 고강도 일을 한다. 이틀은 그냥 못하는 거고, 나머지 5일도 휴유증 때문에 장난 아닐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것도 공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예요, 공부. 아니, 일만 죽도록 해가지고 성적 다 갈아엎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성적이랑 한번 내려가면 복구가 안 되는데. 안 그래요? 그냥 지금 그런 거잖아. 사실 공부하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1순위를 꼽으라면 공부 아닙니까? 근데 공부하는데 돈이 드니까 일을 하는 거고. 이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뭐 집에서 충분한 어떤 지원을 받으면 솔직히 공부만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필요한 생필품에 들어간 돈 용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주말에 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만으로도 고생이야. 그것만으로도. 그러면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택배 상하차 저 이틀 주말 하는데 꼬박 일을 하는데 분명히 공부할 때를 제대로 집중 못해. 예, 집중 못해요. 공부도 체력이 있었고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 거지. 이미 뭐야 그 택배 상하차 주말 내도록 해가지고 몸은 곤죽이 돼 있고 멘탈은 내려가 있고 스트레스도 존나 많이 받았잖아. 공부가 되겠냐 말이죠.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멍하죠. 그럼 공부한 게 아닌 거야. 책상에 앉아 있긴 하지만 공부한 게 아닌 거예요. 종이는 사연 보내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한 손해인 거야, 님한테. 자, 액면상으로는 님한테 뭐 일당 뭐 3만원, 뭐 3만원, 4만원 더 받는다 칩시다. 근데 그 3만원, 4만원 플러스가 되는, 뭐 금전적으로는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나의 어떤 멘탈적인 거나 공부 능력을 따졌을 때 리스크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돈 3만원 더 받겠다고 한 게 내 전체적인 삶의 일과에 있어서는 굉장한 손해라는 거죠.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이득이 아니에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사회생활 안 해보고 인생을 많이 안 겪어봤으니까 그냥 돈 많이 벌면 어? 보통 그 나이 때는 다 비슷해요. 누가 돈 많이 번다 하더라. 그럼 그게 마냥 부러워요. 그게 어떤 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일만 찾아요. 근데 이것저것 겪어보고 이제 그런 돈 많이 버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하면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야, 세상에 정말 돈 쉽게 버는 거 없구나. 돈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이 왜 워라벨 하면서 돈은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찾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나이가 차거나 세상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당장 급하니까 아니 뭐라도 좀 뭐 만원, 2만원 더 지어주는 거 있으면 그거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순간적인 판단에. 근데 그 순간적인 판단이 자칫 잘못하면 내 전체의 삶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나라님이 무슨 평생 택배 상하차가 말 것도 아니잖아. 잠시 거쳐가는 거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잖아, 저거 맞죠? 뭐가 좋아가지고. 솔직히 나 저희 잘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 잘할 필요도 없어. 전혀. 저희래 막 이렇게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막상 공부하고 내가 전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1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젊은 나이에 어느 정도 고생은 피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젊다고 해서 그 젊을 무기 삼아서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몽혹사이가 해가면서 하는 거는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젊어도 체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 고된 노동에는 장사 없습니다. 장사 없어요. 젊을 때 고생해버리면 나이 들어서 복구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돼. 건강 관리도. 젊으니까 다 돼. 젊으니까 괜찮아. 그건 아직 젊어가지고 모르는 소리고 나이가 한 30대 한 중반 넘어가면 그때부터 몸에 고장이 나는데 그 고장이 나는 어떤 부위가 보통 사람들보다 고생한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회복 속도도 잘 안 될 뿐더러 약값도 더 많이 들어요. 그럼 결론은 뭐다?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 제가 마나리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냥 돈 몇 푼 더 지어준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멘탈, 내 정신과 내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내 공부, 내 일상적인 루틴이에요. 그 곰지암 허브에서 일하고 있는 게 내 삶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꼬박도 이틀밖에 안 다는데 막상 저분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내도록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 만약에 금토 일할 것 같은데 아마 저 출근하기 하루 전날 잠이 안 올걸요 아마. 그 빡센 일 할 생각에 긴장돼가지고 식은땀 나고 예민해지고 주말 어떻게 버티지 이 생각 들걸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 일 하지 마시고 돈을 좀 아껴 쓰면서 상대적으로 편한, 네네, 상대적으로 편한 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내 메인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그 전공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잠시 지금 제가 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연자분이 하는 그 일은 잠깐 지나치는 거예요. 이 젊은 시기에. 근데 그게 젊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전부를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님한테 드리고 싶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3개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소탐 대실. 명심하세요. 지금 딱 님이 겪고 있는 게 소탐 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건 있는 거예요. 3만원 더 받으려고 하다가 내 건강, 정신, 전체 루틴이 있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탐대지 하지 마시고 적당히 내 삶에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상대적으로 편한 일, 덜 고생하는 일,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는 일을 해서 더 이상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학점 잘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또 좋은데 취업하셔야죠. 전 그렇게 되기 빌겠습니다. 마나나님.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 힘든 택배 상하차에서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나나님.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